내가 30대 초반, 그러니까 정확하게 32살에 퇴사해보니까 그때 당시 내가 느꼈던 거랑 내가 주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결정을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말해줄게. 먼저 나는 퇴사 직전 정확히 막 뭘 하겠다라는 건 없었고 단순히 그냥 나의 사업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지 초반에 좀 부침이 많았어. 보통 많이 하는 부업들, 스마트 스토어, 구매대행, 위탁 판매, 유튜브, 티스토리, 블로그 거의 모두 다 도전해봤고 배민 커넥터, 쿠팡 플렉스 이런 것들로 사실상 본업의 역할을 했지. 근데 내가 가장 간과한 것 중에 인간의 의지는 절대 강하지 않다는 거였어. 분명히 회사에 있을 때만 해도 난 여기에서 하는 일 빼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32살 동안 그렇게 자주적으로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여러 가지 토막 같은 일들을 하고 나면 마치 내가 엄청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게도 큰 착각이었지. 물론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시간들은 아니었는데 말 그대로 그 기간들을 활용해서 더 나아간다면 소중한 시간이겠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하루하루를 내 시간을 팔아가지고 버는 돈은 사실 크게 의미 없는 행위지. 당연한 얘기지만 기혼자 30대 백수가 버는 돈으로는 그 일들이 크게 유의미한 수익이 아닐 거고 바쁘긴 매일 바쁘게 일하지. 근데 장고는 늘 텅텅 비었어. 돈이 없으면 사람이 제일 먼저 잘라내는 게 인간관계더라고. 나랑 같은 나이에 대기업 팀장 다는 친구도 있고 자영업으로 크게 성공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곳에서 나 혼자만의 자존감 영끌로 이 자리를 버틸 수는 있어. 근데 그 자리에서 쓰는 돈은 내가 전혀 버텨낼 수가 없어. 퇴사 전에는 내가 퇴사하고 나면 가장 잘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과연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난 극소수라는 걸 퇴사 후에 알게 됐어. 너무 늦게 한 거지. 퇴사 전에 그 일을 찾고 경험해보고 그러고 나서 전혀 늦지 않은 일을 퇴사 이후에 시간과 돈이 쫓겨오는 최악의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한다는 건 저 고층에서 외줄 타면서 실을 바늘귀에 넣는 그런 정도의 일이었던 거야. 아까 내가 처음에 나 말고 나랑 비슷한 사람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은 나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 그 사람은 중소기업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 보통 요새 그러잖아, 조조소라고. 거기에 무슨 업무 분담이 있어. 그냥 격리도 했다가 납품도 했다가 영업도 하게 되면 하고 하다못해 스트레스 끌고 직원도 출퇴근도 시켜주고 한 거지. 그 사람은 종이박스 관련한 회사였는데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장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랑 완전히 다르게 선택한 게 그 사람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차렸어. 정확히는 기술보증재단 같은 곳에서 대출 받아서 박스 조립 기계를 리스하고 공장 부지도 뭐 살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공장에 10평 정도 되는 창고에 월세랑 전기세 조금 주고 빌려서 직원 놓고 사실상 부업으로 하게 된. 처음엔 그래도 회사 계약을 가져오면 상도에도 어긋나고 물론 받아온다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장 캐파도 안 되고 하니까 동네 방앗간, 과일 가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용돈 박스 같은 걸 찾기 시작하게 된 거야. 초반에 진짜 힘들었대. 거의 3개월, 4개월 공장 월세랑 리스값만 내고 직원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하면 연차 쓰고 가서 기계 돌리고 기계 갑자기 서는데 회사에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퇴근하고 가서 밤새 1시간도 못 자고 박스 찍어낸 다음에 아침 일찍 납품하자마자 그러고 출근하고 그러다 공장 쪽 인컴이 월급의 3배, 4배가 넘어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퇴사하고 옮기게 된 거지. 근데 이때 진짜 웃긴 얘기가 그 사람이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고 사장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월급을 올려준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더 올려서 원래 받던 월급에서 거의 1.5배를 준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어이없었대. 연봉 협상에 2억만 꺼내도 막 엄근진 못하던 사람이 진짜 나간다 하니까 저렇게 올려준다고 했다는 게 참 어이없었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결국 그거였어. 자발적 퇴사하지 말고 퇴사할 수밖에 없을 때 퇴사하라고. 현재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둘 다 너무 잘 돼서 옛날 얘기하고 웃고 그러는데 나도 겪어보니 결국 그 말이 맞더라고.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물론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나도 저렇게 판을 벌려놓고 퇴사를 했을 것 같아. 만약 내 친동생이 형 나 지금 너무 회사 때려치우고 싶어 라고 말하면 물론 처음에 일시적 감정일 수 있어서 말려보긴 할 텐데 정말 진심이 느껴진다면 퇴사하라고 할 것 같아.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꼭 더 붙일 것 같아. 만약 퇴사하고 나면 꼭 너의 첫 번째 목표는 퇴사를 후회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하면 좋겠다.